이번 영상에서는 룸이라고 하는 퍼시스턴스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건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퍼시스턴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Shared Preference라고 해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는 작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의 이름이 SQLite이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SQLite 엔진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듯이 대량의 데이터들을 입력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쿼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SQLite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다소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좀 속도면이라든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면들이 있는데 룸이라고 하는 우리가 jetpack이라고 하는 구글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룸이라고 하는 API를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룸이라는 API를 이용하면 SQLite이라고 하는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안전하고 편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신 분이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SQL 매핑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접근하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룸이라는 것도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 다음에 셀렉트 문을 통해서 쿼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룸이라고 하는 API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퍼시스턴스 라이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데모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것은 룸 API를 이용한 샘플 앱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딧 텍스트가 있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를 가진 사용자를 사용자 목록에 추가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름은 홍길동, 전화번호는 주소는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1번, 아이디 1번, 홍길동, 전화번호, 주소 추가가 됐고요. 홍길순도 추가해볼까요? 대치 2동. 네, 이렇게 홍길순도 추가됐네요. 한 사람만 더 추가해보죠. 홍길자. 대치 3동. 네, 이렇게 추가한 이 세 사람의 정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프로세스를 완전히 닫더라도 다시 실행시켰을 때 아까 추가한 3명의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메모리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저장소 공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더라도 그 저장소에 있었던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표시가 되는 건데요. 물론 설정에서 이 저장소 공간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앱 정보를 들어가 보면 물론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설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앱 정보 화면에 보시면 저장 용량이라는 메뉴가 있고 클릭하시면 데이터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경고 문구가 나오죠. 여기서 삭제되는 데이터 종류에는 파일, 설정, 계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즉 SQLite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들도 지워지게 되는데요.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나서 앱을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설정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저장소 공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게 되면 이렇게 같이 삭제가 됩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한번 입력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 실행할 때도 계속
화면상에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Persistent Library API라고 합니다. 그럼 Room API를 이용해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제가 편의상 화면은 미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edit 텍스트 3개를 각각 name, phone, address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추가라는 레이블을 갖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클릭하면 이 액티비티에 add user profil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onClick listener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추가된 사용자 목록을 볼 수 있는 텍스트 뷰가 있고요. 이러한 뷰 구조는 제가 뷰 바인딩을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뷰 바인딩은 제가 이전 영상에 뷰 바인딩이라는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생소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의 onCreate에서 뷰 바인딩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될 add user profile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room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기 전에 room이라고 하는 API를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room이라는 API를 developer.android.com에 접속하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room 검색해 보죠. 그러면 제일 처음 검색되는 게 room persistence library가 나오고요. 클릭해 보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SQLite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두어서 좀 더 안전하고 막강한 그런 SQLit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추가해야 될 디펜던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카피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런 코드에서 그냥 room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경고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add dependency, 그래서 dependency를 추가하겠다라고 메뉴가 나오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room과 관련된 dependency가 추가가 됐고요. 이걸 다시 지우고 추가가 된지 한번 살펴볼까요? 빌드 그래드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room runtime, room compiler, 이런 식으로 room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dependency, 의존성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room과 관련된 의존성을 추가하시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것을 담을 사용자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것을 흔히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new java class user profi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룸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entit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ntity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요. 테이블이라고 하면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뜻하죠. 즉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의 형태를 갖는 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는 뜻으로 entity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고 조회하고 하는 그런 액세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액세스 오브젝트는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은 아니고 유저 프로파일 DAO라고 하는 DAO 객체, DAO는 보통 Direct Access Object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그런 객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DAO라는 이런 거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가 어떤 식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insert user profile, 이런 AP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겠다. 또 업데이트 하는 거,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유저 프로파일 정보를 수정하겠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딜리트가 있겠죠. 딜리트라는 API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겠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쿼리를 할 건데, 유저 프로파일 목록을 얻어오는 그런 API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getAll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프로파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insert, 수정하기 위해서 update, 삭제하기 위해서 delete, 그리고 전체 목록을 얻어오기 위해서 getAll, 이런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액세스를 하겠다라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요. 이것을 룸에서 실제로 그런 DAO 객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으로 DAO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insert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우리가 insert라고 어노테이션을 주시고, update에서는 update, delete에서는 delete, 그리고 getAll, 이건 이제 조회, 쿼리를 하는 건데요. 쿼리는 그냥 쿼리라고만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SQL 문장을 써서 어떻게 데이터를 쿼리할 것인지 그 SQL 문장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select all from 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저 프로파일의 엔티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될 거기 때문에 유저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SQL문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는 SQL 문장입니다. 그래서 getAll 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 룸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이 SQL 문장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유저 프로필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 형태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저 프로파일 DA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나중에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정보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삭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특정한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에 여러 개의 유저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수정하거나 어떤 것을 삭제할지 그 아이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가 따로 있다면 그것을 지정해 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 프로파일에 아이디가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유저 프로파일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할 때 전달된 유저 프로파일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기도 하고, 여기서 전달된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유저 프로파일 정보를 삭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정보를 핸들링하기 위한 이런 인터페이스, 다이렉트 액세스 오브젝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슈퍼 클래스는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을 거고요. 그런데 이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은 아니고 룸 데이터베이스라는 API에서 빌더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스트랙트로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으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어노테이션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파라미터가 entities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필요 없고 또 버전이라는 값이 필요하네요. 마찬가지로 export scheme은 디폴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entities하고 버전을 줘야 되는데 이 entitie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살펴본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 개의 엔티티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이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entities라고 하고 유저 프로파일의 클래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할 엔티티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물결 괄호 안에 그런 클래스를 컴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전은 1로 하겠습니다. 이 버전이 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개발할 때는 그냥 1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플레이스토어에 게시를 하고 이미 사용자가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이 앱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조, 즉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엔티티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저장소에 썼던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와 우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유저 프로파일의 어떤 형태가 다를 경우에 그것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버전은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었으면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다오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다오 객체를 만들어주는 API를 퍼블릭,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직접 만들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로 하시고 유저 프로파일 다오를 반환하는 그런 get user profile DAO라는 API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저 프로파일 DAO라는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객체를 통해서 유저 프로파일을 insert, update, delete, query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런 API들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고요. db라는 객체는 onCreate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룸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빌더라고 하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컨텍스트를 전달하고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클래스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장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빌더를 통해서 빌드를 하면 빌드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 객체,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DAO를 이용해서 인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부분이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빈 객체를 만들고 뷰 바인딩을 통해서 이름에서 이름을 가져오고 폰에서 전화번호를 가져오고요. 어드레스에서 주소를 가져와서 이 객체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프로파일하고 객체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db에 get user profile DAO라고 하면 DAO 객체가 리턴이 되고요. 여기서 insert라고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유저 프로파일 객체를 넣어주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 아이디는 생성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이디를 겹치지 않는 유일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를 여기서 만들어줘도 되고,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유저 프로파일에서 아이디를 직접 자동으로 생성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auto generate 이것을 true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아이디를 주지 않더라도 이 room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API가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보통 안드로이드에서는 ANR이라고 해서 Application Not Response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거나 어떤 UI에 행위를 했을 때 5초 이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ANR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응답하지 않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을 띄우게 되는데요.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서 뭔가 정보를 가져오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넣고 빼고 삭제하는 것도 물론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 내장 DB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양이 많다거나 또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CPU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할 때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네트워크 API, DB API는 반드시 메인 스레드, 즉 UI 스레드에서 실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선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메인 스레드에서 할 수 있도록 잠깐 트릭을 쓸 건데요. 트릭이라기보다도 안드로이드의 룸 API가 allow main thread query라는 이런 API를 제공해서 우리가 DB를 만들 때 allow main thread query라고 한번 해주고 빌드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메인 스레드, UI 스레드에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메인 UI 스레드를 통해서 실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DB의 get user profile DAO를 통해서 실제 이런 insert, delete, update 작업을 하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인서트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화면에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fetch user profile list라고 하는 API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user profile list를 가져올 건데, 마찬가지로 DB에서 user profile DAO라는 객체를 통하고 get all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user profile 객체가 모두 목록으로 변환돼서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텍스트 뷰에 출력하기 위해서 user list text라고 하는 것에 사용자 목록을 주고요. 여기서 가지고 온 이 array 리스트만큼 루프를 돌면서 계속 줄바꿈을 하면서 사용자 프로파일에 ID,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컴마로 구분해서 이 텍스트 스트링에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그 유저 리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on create 되었을 때도 한번 호출을 해서 앱이 실행되었을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던 유저 목록을 화면에 표시하는 그 로직을 수행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db에 입력을 하고 다시 fetch를 함으로써 사용자 목록 텍스트 뷰에 추가된 사용자 정보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이 됐네요. 이름을 홍길동,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 추가, 아이디가 자동 생성되고 홍길동 1111 강남구 대치동, 홍길순 살짝 바꾸고요.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저장된 것은 저장소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앱을 실행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서 화면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쉽도록 룸이라고 하는 API가 레이어를 하나 더 씌웠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 테이블, 즉 엔티티를 정의하고 그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다이렉트 액세스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가지고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생성한 다이렉트 액세스 오브젝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고 룸 데이터베이스가 빌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때 다오 객체를 얻어서 API에 호출해서 다 가져오기도 하고 인서트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넣고 빼고 조회하는 이런 샘플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작성한 샘플 코드는 제가 GitHub 레파지토리에 올려놨습니다. 주소는 github.com/wonderfulcodinglife 접속하셔서 리파지토리를 클릭하시고요. 샘플 룸이라는 레파지토리를 클릭하시면 오늘 작성한 소스 코드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